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가 상승 마감을 잘했죠, 그죠? 예, 권영모님도 어서 오세요. 네. 뭐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이제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7%까지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수가 오늘 잘 올라왔는데, 일단 지수가 좀 너무 세게 올라와가지고 개별주 테마주는 이렇게 뭐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막 테마주 형세가 많이 펼쳐졌다기보다는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수 시황 얘기 뭐 짧게 해드리고, 여기 오늘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그 추세, 그죠? 기술적 분석이 쉽게 얘기하면 차트를 분석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잠깐만요. 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거를 알아채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추세 전환을 알아보는 그 방법, 추세 전환의 중요성하고 그 다음에 그 활용법 있죠. 네,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왜 그 테마주들 쭉 보면서 이거 올라갔고 저거 올라갔고 막 그랬죠, 그죠? 그 테마주들 일단 대형주부터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지수 먼저 얘기하고 대형주 추세 전환 이런 것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중소형주 얘기해 드릴 거고,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까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잘 듣고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게 뭐 특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주식을 하시면 좀 피곤해요. 왜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죠? 네, 어떤 모임이나, 그죠? 아니면 뭐 어떤 이렇게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그죠? 네. 그 모임이나 아니면 어느 그 집단의 분위기를 막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을 이제 고문관이라고 했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이제 대형 사고를 칠 수 있고, 그죠? 네. 하여튼 뭐 전체 분위기를 망쳐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똑같아요. 이 추세 전환하는 거를 모르면 주식할 때 나홀로 소외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축구 경기 있죠, 그죠? 10시부터인데 벌써부터 뭐, 그죠? 네. 뭐 10시에 시작이면 벌써부터 이제 술집이나 어디 이런 데 가고 자리 잡고 하시겠죠, 그죠? 오늘 보니까 그죠? 축구 경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덜 들어오셨네, 그죠? 네. 자, 아무튼 뭐 또 열심히 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해보죠. 자, 보시면 일단 지수부터 먼저 이제 볼까요? 네, 자, 예, 어서 오세요. 네, 축구도 재미있죠, 그죠? 네, 저는 뭐 축구를 잘 모르지만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지수부터 띄워놓고 보죠. 자, 일단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0.9% 네, 잘 올라왔고, 코스닥도 지금 1.7% 상승 급등이죠. 급등에서 잘 끝났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코스피는 반등 나올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닥도 반등 나올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고, 잘 보시면 거래가 지금 많이 줄었죠.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거래가 여기 올라올 때는 거래가 늘었어요, 그죠? 근데 거래가 줄면서 떨어지다가 지금도 거래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는 반등. 이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떨어질 자리에서 여기서 떨어진 거고요.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거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요. 여기도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때 좋았죠. 자, 그래서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등이 세게 나오죠.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기준금리 인상을 뭐 한다 저 한다 해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번에 0.25%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그런 미국이 0.5% 정도 아마 빅스텝 그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아무튼 잘 끝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 연말인데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아직까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연말에 뭐 또 금투세 때문에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 물량 많이 나와서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연말마다 하시는 걱정이 그거예요. 네? 세금 문제 때문에, 그죠? 네, 증시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연말 연초에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연말 연초에는 폭락은 잘 안 나와요. 네, 항상 폭락은 언제 나오냐면 여름쯤에 자주 나와요. 아니면 뭐 초여름, 아니면 늦여름, 아니면 가을, 요럴 때. 연말하고 연초에는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나올 때도 물론 있지만 경험상 잘 안 나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이제 지수가 잘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 그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죠? 그걸 알아차리려면은 이제 추세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방송 소대 말씀을 드렸지만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최근의 분위기를 한번 쭉 살펴보죠. 일단은 이럴 때는 항상 큰 거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제일 큰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미국 지수겠죠, 그죠? 네. 미국 지수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나는 추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번. 아니요, 전 알고 있는데요. 4번째 보세요. 네. 추세가 뭔지 설명 안 해도 설명해야 되나요? 모른다 1번, 알고 있다 4번.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그죠? 네. 1번 없으시죠? 오케이. 네. 만약에 혹시 1번 있으시면은 저기 네이버에, 그죠? 주식 투자 뭐 추세 한번 쳐보고 오세요. 네.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네. 자, 자, 일단 거의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할게요. 물론 이제 상세한 얘기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추세는 말 그대로 이제 방향이죠, 그죠? 네. 상승 추세는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운전할 때로 따지면 삼거리죠, 삼거리, 그죠? 네. 직진이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그런 건데, 추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상승 추세고, 두 번째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죠? 횡보 추세, 일명 박스권이라고 불리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락 추세겠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추세 전환이니까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자, 추세가 전환이 돼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횡보 추세였다가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바뀌는 건지, 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주식은 눈치가 좋아야 돼, 눈치가. 네, 눈치 있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예전에 지금도 우리 방에 있는 회원분인데, 여자분인데, 눈치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규 회원 들어오셨을 때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한 초보인데, 시장 돌아가는 거를 거의 전문가 뺨칠 정도로 잘 알더라고요. 이게 웬만한 전문가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데, 주식은 초보인데, 굉장히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막 여쭤보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거죠. 아니면 직업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려면은 이게 추세가 바뀌는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요즘에 이제 그런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샤인머스켓 있죠? 샤인머스켓 뭔지 아시죠? 과일, 그죠? 네.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니까 너도 나도 다 샤인머스켓을 그렇게 많이 심고, 이제 많이 심은 다음에 또 덜 익었는데도 막 비싸니까 막 내놔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맛도 없으니까, 그죠? 덜 익은 걸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 맛도 없으니까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고, 또 너무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샤인머스켓 가격이 폭락했겠죠, 그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심은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 중에 또 그런 게 되게 많답니다. 샤인머스켓이 요즘에 또 사람 너무 많이 심어갖고.
주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작년, 재작년에 집값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했어요? 다 집으로 부동산 쪽으로 몰렸잖아요. 그죠? 주식도 똑같다니까요. 인기 많을 때 그때 확 들어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농사나 주식이랑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드렸냐면 상승 추세 한창 상승 추세일 때 이게 뭐예요? 샤인머스켓이 상승 추세일 때 그 끝에 점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아유 사과 농사 힘들다 그러면서 사과나무를 다 베는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손절하는 거죠. 손절 싹 베가지고 거기다가 샤인머스켓을 심었는데 그분 혼자 잽싸게 눈치를 채고 남들은 그냥 다 사과나무 심고 있는데 혼자서 샤인머스켓을 심었으면 그분은 대박이 났겠지만 다 사과나무를 베고 같이 샤인머스켓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나중에 되면 또 샤인머스켓 또 이제 사람들 다 베버리고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그거. 네. 농사도 이제 그렇게 지면은 그죠? 네. 가난하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 전환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전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그러면 볼게요. 다우 지수가 반도직입 쪽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이건 좀 찍어보세요. 네. 이게 상승 추세로 보인다 1번, 횡보 추세로 보인다 2번, 네. 하락 추세로 보인다 3번 찍어보세요. 네. 뭘로 보이세요? 자, 요만큼 네모 친 거만큼 요 안에서 네. 상승 추세를 보이세요? 횡보 추세를 보이세요? 하락 추세를 보이세요? 상승 1번, 횡보 2번, 하락 3번. 괜찮아요. 틀려도 되니까 겁내지 마시고. 뭘로 보이세요? 괜찮다니까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네? 정답을 맞히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횡보 추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죠? 2번. 자, 잘 보세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락 추세였는데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근데 횡보 추세로 보이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였어요? 상승 추세였죠. 자, 코로나 이후부터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상승 추세였어요. 그죠? 추세는요 이렇게 수평으로 있죠. 이렇게 그었을 때 선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안 하고 기계한테 시켜볼게요. 자, 기계야, 네가 한번 상승 추세를 한번 거봐라. 이게 뭐예요? 빨간색 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제가 HTS한테 시켰어요. 네가 그러고 이 안에서 이거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상승 추세를 계속 2년 동안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죠? 있다가 올해 3월 달부터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거 앞두고 뭘로 바뀐 거예요? 상승 추세였었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안 어렵죠? 네, 상승 추세였는데 하락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뭐예요?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반도체 뭐 이런 거 그게 많이 샀잖아요. 테슬라도 많이 사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실게요. 자, 이게 하락 추세인 거는 이제 믿어지시죠? 그러고 보니까 하락 추세였네,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네. 강하게 뚫고 올라왔죠. 물론 거래도 늘어나면서. 자, 그럼 이게 하락 추세에서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했어요. 그게 언제부터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10월달, 11월달에 그런 게 아니고 저들 땡겨서 보시라. 10월 여기 저점이 10월 한 13일 정도거든요.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 게 10월 한 20일 좀 넘어서 10월 말쯤에 여기 돌파를 한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이죠, 이게. 그죠? 예. 조정에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 뭐 빠삐용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모를 수도 있는데
빠삐용 아시죠? 빠삐용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잖아요. 탈출한 거예요.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보는 시점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건데 이거를 횡보 추세로 보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린 거죠. 이게 횡보 추세라고 보셨던 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눌러서 뭐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뭐예요? 네. 제가 선건 거 아니라니까요. HTS한테 시켰어요. 네가 거라. 여러 번 거봐도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주식 버리지 말고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가 바닥이니까 뭐 사라. 이게 아니고 바닥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른다. 시간 지나보면 안다. 근데 손절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실제 위기가 와서 급락한 게 아니라 위기가 온다고 언론에서 하도 이제 호들갑을 떨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주식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망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 있느냐?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네. 이거는 실제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위기가 온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털린 거다. 환율 급등하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잽싸게 올려버린 거예요, 잽싸게. 자, 다우지수죠? 네. 자, 그러면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은 어떻게 보이세요? 나스닥이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그죠? 이렇게 대충 가봐도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작년 말 올해 초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었던 거예요. 자, 아까 다우지수는 보니까 여기를 이만큼 뚫어놨는데 그죠? 나스닥은 이 안에 갇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10월 말 그죠? 네, 10월 말경부터 제가 뭐라 그래요? 나스닥 지수 보지 말고 다우 지수 보라고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는 거 1번 찍어 보시고 왜 그랬는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쪽에서 돌려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종목들을 보면은 지수가 어떻게 갈지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나스닥 보세요 그러다가 10월 언젠가부터 나스닥 보면 안 된다. 그럼 헷갈린다. 다우지수 봐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다우가 뚫어놨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여기 S&P 500 지수는요. 이 두 개의 중간이에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중간이기 때문에 선을 그면은 여긴 좀 어정쩡해요. 그죠? 네. 돌파 잘 보세요. 돌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여기 있고 나스닥은 여기 있으니까 S&P 500 지수는 중간쯤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예요. 돌파한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로 스톡스 그죠? 네. 요거는 차트를 요걸로 보죠. 잠깐만요. 유로 스톡스가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인데 요거는요. 네. 이제 선을 대충 안 그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실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걸로 봅시다. 계속 보던 걸로 많이 익숙하죠. 대충 또 거볼게요. 확실하게 올려 돌파해 놓고 안 내려오죠. 재밌는 건 돌파했다가 살짝 누르고 간다는 거예요. 살짝 누른 다음에 다시 가거든요. 자, 미국이랑 유럽 쪽은 이미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전고점까지 가느냐?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샀는데 일주일 로또를 사셨어요. 근데 샀는데 요번에 1등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샀는데 또 1등 되고 세 번째 샀는데 또 1등 될 확률이에요. 그 정도로 낮아요. 갑자기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게 뭐 개별주면은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볼까요?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와야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해놨을까? 자,
코스피 지수예요. 1월 아까 나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가 1월 달부터 하락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공평하게 올해 1월 달부터 거보죠. 여기서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추세선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거보죠. 이 범위 내에 거의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저점이 언제예요? 저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던 저점이 여기와 여기죠. 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가 그때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기서 비관론자 아저씨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빨리 주식 버려라.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버려라. 그리고 더 떨어져서 싸지면 그때 다시 사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는 살 자리였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못 샀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항상 여기에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돈이 있다는 얘기는 손절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돈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깼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죠? 다음 여기 또 깨거든.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근데 말은 쉬운데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용 반대매매 당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추세를 이탈했을 때 그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상향으로 돌파했죠. 이건 뭐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횡보로도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상승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하락 추세가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조정 구간을 벗어났다? 예, 조정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여기를 돌파할 때도 거래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차트에 추세를 전환한 게 차트만 봤을 때 추세를 전환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신뢰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 통계는 뭐 여론조사 같은 거 그죠? 네, 그런 거 할 때도 뭐 누구 몇 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뒤에 뭐라고 그래요? 신뢰 수준 몇 퍼센트 쭉 나오죠, 그죠? 네, 신뢰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거래량이 많았고 이례적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도 거래량이 많았고 이 거래량의 주인공은 외국인 또는 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락 추세에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피를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뀐 게 맞고 조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숲을 보지 말고 나무 보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나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숲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숲을 보면은 털린다 그래요. 털린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약간 달라요. 아까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이 달랐듯이 코스닥을 잘 보시면 자, 똑같은 기준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어디 있어요? 안에 갇혀 있죠. 그러면 비관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올라갔다가 부딪혀서 떨어졌다. 또 올라갔지만 떨어졌다.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요번에도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팔아라. 조만간 하락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닥이니까 사라? 천만에요. 살짝 건드리거든요. 살짝 깨져, 그죠? 살짝 깨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팔아서 현금 들고 있어요. 그래. 본인들이 무서워서 주식을 못 들고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전문가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비관론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비관론자는 모든 개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맨날 현금 들고 있어요. 도대체 돈은 언제 벌 거냐 이거예요. 응? 비관론자들이 하락하는 걸 맞출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하락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락할 때가 있거든요. 고장난 시계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두 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시계가 예를 들어서 1시에 고장이 났는데 1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시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시계를 보면 맞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응?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서워서 주식을 옳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옳게 못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불안하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제 선배가 옆에 제가 운전하는데 출장 가는데 선배가 옆에 탔어요. 근데 나 미친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가다가 이게 무슨 약간
약간 이제 약간 그죠? 네. 도로에 약간 뭐 이렇게 약간 좀 파져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방지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막 오드방정을 떠는 거예요, 선배가. 오 이러면서. 네.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네? 그냥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운전하는데 옆에서 계속 막 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정신이 없었겠어요. 응?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그게 비관 운전이래요. 그게.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거 차트랑 이거 다 이해되셨으면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제 떨어진다고. 저항선이 왔다. 오 이러면서 이제 오두방정을 따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이게 비관론자가 주식할 때 도움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비관론자가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는 괜찮고 나스닥은 여기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난 걸로 보이죠? 근데 코스피는 벗어난 걸로 보이고 코스닥은 못 벗어난 걸로 보이죠? 근데 누가 중요해요? 예, 코스피가 중요한 거죠. 코스피가 머리고 코스닥은 꼬리예요. 맞잖아요, 그죠? 네. 꼬리를 보면서 이렇게 걱정하시면 돼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네. 손을 다시 보죠.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벗어나서 상승으로 돌려세운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렀다가 여기서 더 누를 수도 있고요. 아니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올라가다 또 눌리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코스피 지수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돌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테마주 장세가 열리는 거거든요. 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가면은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은 좋겠죠. 삼성전자나 대형주 없다? 있어도 비중이 조금이다? 그러면 왠지 좀 서글퍼지실 거예요. 네, 대형주 위주로 가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개별주 테마 삼성전자도 올라가는데 개별주 테마주 쪽이 더 훨씬 좋은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손실 많이 나신 분들도 회복이 좀 빠르실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자, 시간이 이제 20분 남았는데 좀 더 보죠.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가볼게요. 네. 그러면 코스피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를 가야죠. 시가총액 1위. 자, 올해 1월 달부터 작년 1월 달이 고점이죠.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짝 여기를 그죠? 하락 추세를 돌파했었어요. 우상향 돌파했는데 이때 왜 그랬냐면 맨날 TV 틀면은 그 당시에 반도체 없어서 못 판다, 반도체 업황 호황 오래 간다 그래갖고 막 개미들이 반도체 주식을 엄청나게 샀거든요. 미국 가서도 많이 사고 그렇게 해서 다 물리게 했죠. 네. 여기 보시면 6월달 자이언트 스텝, 9월달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삼성전자 여기를 깼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난리 났잖아요. 5만 전자 됐다고 막. 네? 이게 뭐냐면 추세를 이거는 밑으로 벗어났던 거예요. 밑에 쪽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삼성전자 저희 방에서도 갖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 갖고 돈을 못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뭐 하고 있어요? 여기를 깨면서 아주 난리를 지긴 거예요. 난리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바닥에서 주식 살 수 있었던 저로익이었던 거예요. 응?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 가격보다는. 네? 왜겠어요? 개인들을 얼마나 털어냈겠어요. 자, 근데 비관론자들은 아무튼 이런 추세를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라고 가리킵니다. 오히려 혼을 내기도 해요. 여태까지 뭐 했냐 손절 안 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방법이 틀린 거예요. 맨날 손절을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하고 현금만 들고 있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리스크 관리라는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겁에 질린 건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겁에 질린 거를 이제 안 일으키려고 리스크 관리라는 말로.
여기 보면은 급락했다가 추세 이탈했었죠. 올라왔는데 못 올라오죠. 떨어져 버리죠. 쌍바닥 찍었죠.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뭐예요? 지독한 투매 또는 조정 이런 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삼성전자의 그 다음 목표는 뭐겠어요? 이 칸이 두 개죠, 그죠? 밑에서는 지지선이고 이건 하락 추세니까, 그죠? 위에 게 저항선인데 저항 가운데에 이게 뭐예요? 이걸 센터, 중앙,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눌리죠. 그 다음 뭐겠어요? 쉬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겠죠. 이 안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슬슬. 그렇게 보죠. 이거는 2년치 선을 봤을 때 이렇고요. 올해 1월달 아까 저기 지수들을 다 1월달부터 선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보죠. 1월달부터 그럼 이렇게 거지죠. 대충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걸요?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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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6월달에 잠깐 벗어났을 때 요번에 51,800원 9월 말에 여기 찍었을 때가 저점이었죠. 근데 추세를 이탈한 걸로 보이죠? 네. 근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거래가 늘어나면서 쓱 올린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또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디테일하게 추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만 되면 다시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돌리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고생하다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선거드리니까 선을 딱 거서 보여드리니까 보기 편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개별주의기도 해야 되는데 대형주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다 준비했는데 네이버 카카오 궁금하다 저 1번 찍어보시고 네이버 카카오 궁금하세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얼마나 궁금해하시나 궁금해서 네,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하고 이게 네이버죠.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 그죠? 네. 카카오가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선이 거질까요? 추세선이 카카오부터 선을 그어보면 카카오는 이제 어디서부터 그으면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먼저 그으면 여기 왜냐면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에 음봉 떨어지면서 폭락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했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죠. 금방 긋죠? 네, 이게 다 기술이 있다니까요. 네. 원래는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긋는데 오늘 바쁘니까 HTS 프로그램한테 시킨 거예요. 네가 하거라 이러면서. 네. 우리나라가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이탈했죠. 그리고 불났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고 그죠? 네. 불났어요. 불나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죠? 네. 이탈했었어요. 이러고 나서 최근에 기사 나온 게 있는데 카카오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아, 카카오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게 희한하죠, 그죠? 언제 이탈했는지 아세요? 이 추세를 하락 추세로 이탈했을 때, 이때 카카오 들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때 대량 거래가 들어오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판 사람도 있겠지만 차트 비관론자들 있잖아요. 차트만 보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여기서 빨리 손절하라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도 손절하라 그래요. 손절하라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이 추세를 그러니까 차트 기법이 뭐냐면 자,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점을 지지선을 이탈해서 떨어지죠. 그러면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반등 나오면 다시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간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돌팔이 의사예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인데 하필이면 돌팔이 의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손톱 자르다가 그죠? 실수로 그죠? 네, 약간 더 잘라가지고 거기에 약간 덧나가지고 치료 바로 안 했더니 막 염증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그죠? 네. 뭐 항생제 뭐 처방 받으면 금방 낫지 않습니까? 약간 염증이 나서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그러는 거죠. 돌팔이니까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큰일 나셨다고. 이거 지금 손가락 요거 지금 빨리 안 자르면은 나중에 팔로 해가지고 뇌까지 다 전염된다고. 그러니까 손가락 요거 자르고 옆에 나머지 4개도 다 자르자고. 확실하게 손목까지 자르자고 그러는 거예요. 막 겁을 주면서 지금 안 자르시면요 네? 막 귀, 팔 다 전염돼서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막 겁을 주는 거. 그럼 자르시겠죠? 돌팔인데 또 말은 잘해요. 어? 제가 비관론자들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좀만 버티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싫어한다고요. 옛날에 내가 군대 있을 때 경험이 있거든요. 군대에 보면은 군의관 중에 돌팔이들 많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발을 잘라야 된다길래 후임병이었는데 발을 잘라야 된대요. 썩었다고.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매일 군대에 가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고서 약 발라줬더니 멀쩡하게 낫더래잖아요. 의사 말 안 듣고 그 선임병이 애가 불쌍하니까 젊은 나이에 발목을 잘라야 된다니까 치료해야 돼 낫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죠. 즉 안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죠. 그죠? 바닥인지 아닌지 100% 몰라요. 근데 바닥일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고생을 심하게 했다가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네이버는 여기도 거볼까요? 올해 1월달부터 아니 여기서부터 똑같이 연봉 떨어지면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잠깐 끊어졌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이건 조금 더 낮아야 되는데 네. 떨어졌는데 아직 이 안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낙폭과디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참고해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저로의 저가 위에서 비겼던 거죠.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그 근처까지 왔었어요. 코로나 때 올라갔던 거 다 빼버린 거예요. 정말 네이버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여기 고점 대비 3분의 1 통을 났고 3분의 1 통. 대형주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시가총액 진짜 코스피 상위 종목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예요? 싸기는 싸죠. 지금 싼데 지독한 하락 추세에 아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세요. 자, 가지고 대형주 이거 말고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두산 인프라코 얘기하려고 했는데 현대 잠깐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넘어가고 개별주에게도 몇 개 해드려야 되니까 현대 두산 인프라코 얘기 드릴게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짜리인데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거래량도 좋고 이게 외국이라고 기관이 이제 열심히 매수해서 그런데 자 이거를 갖다가 주봉 차트로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볼까 그냥? 일봉 차트로 보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 뭐 액면 분할 뭐 그죠? 자본 감소, 권리락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약간 좀 차트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봉 차트가 좀 불편하니까 주봉 차트로 보면 깔끔하거든요. 그러면 주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음봉 맞고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또는 여기서부터 거보면 되겠죠. 일단 막 거보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권리락하거나 하여튼 뭐 이러면은 좀 애매해져요.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지네 지금. 직접 손으로 볼게요. 네. 이렇게 그지? 수동으로 대충 봤어요. 네. 조금 안 맞는데 얼추 비슷해 보이죠? 여기 폭만 비슷하면 돼요. 네. 저점 대충 고점 맞아 떨어지죠?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돌파해버리죠. 매물대고 보고 추세보다 무시하고. 왜 그러겠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냥 막 사버리니까 그냥 무시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 얘기는 내일 많이 해드릴게요. 지금 대형주하고 지수 얘기한다고 여기까지 했는데 아예 안 보면 서운하니까 개별주 테마주는 딱 2개만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강조 많이 했던 건데 시간에서도 오늘 저기 모듈러 주택 있죠? 이걸 장중에도 움직이고 많이는 아닌데 장중에도 좀 움직였고 시간에서도 또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움직였거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대장 역할을 먼저 제일 한 게 SY니까 SY를 보면서 얘기하죠. 모듈러 주택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이만큼 올라갔는데 자 보세요. 참고로 내일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별주 테마주는 대형주 지수와 대형주에 비해서 추세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주가 변동성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상한가 나와서 막 급등할 수도 있고 신용 반대매매라든가 투매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차트에다가 선을 긋는 게 일반 초보자분들은 되게 어려우세요. 미국의 다우지수나 환율 이런 거는 아니면 국제유가 이런 거는 선을 추세선 긋기가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개별주 테마주로 오면 되게 힘들다고요. 왜냐면 차트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SY도 저보고 그라고 하면 금방 거요. 이렇게 금방 긋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막 어려워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번 많이 해보시면 돼요. 네. 자, 제가 대충 봤어요. 이거를 기계한테 시키면 이렇게 그잖아요. 위에 보면 막 뾰족뾰족 뭐 나와 있죠, 그죠? 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긋든 저렇게 긋든 의미는 비슷하니까. 이게 뭐냐면 하락 추세였던 거예요. 재작년에 많이 갔다가 작년, 올해는 뭐냐면 약간 하락 추세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최근에 그죠? 네. 여기 저항 여기다가 살짝 걸터놓고 아닌 척 하고 있다가 뭐 한 거예요? 네. 빈살만 방한했을 때 바로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올라왔을 때 거래가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죠. 근데 바로 밀어서 올려버리죠. 왜 그랬겠어요? 이게 추세 저항이죠. 저항에서 딱 올라왔는데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 막 저항도 있고 하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없는 게 아깝네요. 10분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뒤에 우리 김 수장님 또 방송 준비하시니까 끝내야죠. 이게 언뜻 봐서는 저항이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으면 빨리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죠?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빈살만 온다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죠? 내려오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이게 세력이 매집을 해놨던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니까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서로 부딪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밀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안 내려가요. 오늘 제가 이 추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제 데모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데모가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이것도 지금 추세 분석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아마 제 추세 분석하는 거 얘기 들으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런 거여서 이러면서.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은 이제 오늘은 뭐 사전 얘기 다 해놨으니까 지수 대형주 얘기 다 했으니까 내일은 저기 개별주 위주로 얘기해드릴게요. 개별주가 이게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내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 앞에서 사람들은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주식을 못 샀거든요. 비관론자한테 속았든 본인이 비관론자였든 주가가 더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고 막 버벅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 그때는 주가가 막 더 떨어질까봐. 그게 그 소리가 뭐냐면 아까 그 어디 갔어요? 뭐 카카오 이런 거? 아, 카카오 말고 삼성전자, 그죠? 아까 추세가 어디 갔잖아요, 그죠? 자, 추세를 다시 바꿔보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까봐 네? 무서워서 못 샀던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면서 아니면 손절을 했거나. 근데 지금 왜 못 산다고요? 예, 지금 왜 못 사요? 이때에 비해서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서 못 사는 거. 그래서 주식이 떨어질 때 없는 사람은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 그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비관론자들 말 듣지 마라.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요. 힘들어도 참아라. 그래야 산다. 그죠? 여기서 손절하면은 그 손실 절대로 못 메꾼다. 이게 이해 가시죠, 그죠? 결론은 뭐냐면 미국, 유럽, 우리나라 주요 지수 추세 돌렸습니다. 자꾸 TV 보면 망한다고 그러는데 돌렸죠? 네. 근데 추세를 돌려놨는데 너무 세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쉬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아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누가 한다고요? 개별주, 테마주. 어제 오늘 지수가 오르건 안 오르건 테마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가요. 근데 세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적당히 추세를 슬슬 돌리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개별주 테마주 얘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꼭 참석하시고 나쁜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찍 주무세요. 오늘은 이제 축구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축구를 보시되, 그죠? 네.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셨죠? 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실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서야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더 떨어질까봐 뭐 주식이 비싸서 못 사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주식 살 돈을 어디 가서라도 마련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손실 입었던 분들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추세가 전환됐을 때 그걸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수거든요. 네. 아무튼 내일은 개별주 테마주 얘기도 해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어제 방송 끝날 때 인사 좀 하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들어올 때 인사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아무튼 들어오고 나가실 때 서로 인사들 하시고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뭐 그렇게 인사 많이 하고 나가시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로. 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테니까 오늘 축구 경기 재밌게 보시고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저녁 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기 제 뒤에 김 실장님 오늘도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테마주 동향 많이 배우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